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욜로 모델 발표를 맡게 된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먼저 객체 탐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이미지 안에 하나의 물체가 이제 고양이냐 강아지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로컬리제이션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즉 바운디 박스를 이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객체 탐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을 해서 사물을 바운디 박스로 표시하고 그 사물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분류보다는 훨씬 어렵고 율로 이전까지는 조금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욜로인데, 논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You only look once, 이제 전체 이미지를 보는 횟수가 1회이고, 유니파이드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리제이션을 이제 한 번에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리얼타임은 속도를 계산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이제 기존 방식들은 영역을 제한하고 이제 특징 추출하고 분류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걸쳤었는데, 율루는 이제 이미지 딱 한 번 보고 이제 바로 엔드투엔드로 이제 결과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방식들을 먼저 보면 이제 BPM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 전체를 이제 일정 간격으로 훑으면서 이제 분류기를 계속 돌리니까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RCN에는 이제 리전 프로포셜, 이제 물체가 여기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후보 영역을 먼저 뽑은 다음에 그 영역마다 이제 분류기를 돌렸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객체 탐지를 하나의 리그레션 문제로 정의를 하고 이제 단일 신경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리제이션을 이제 한 번에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PM이나 RCN보다 이제 속도가 개선되고 여러 도메인에서 이제 객체 탐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욜로의 핵심 구조를 본격적으로 볼 건데, 이제 욜로는 이제 기존에 좀 분리되었던 과정을 한 번에 통합을 해서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션으로 어, 원 스테이지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이제 기존의 막 영역 제한이나 특징을 뽑는 게 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신경망으로 통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 자세히 말해보면, 이제 이 이미지 전체로 얻은 픽처맵을 통해서 이제 바운드 박스를 예측을 하고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을 동시에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방식이 이제 S 곱하기 S 그리드로 이미지를 나누고 각 그리드 셀마다 이제 비계의 바운드 박스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사진이랑 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단 논문에서 설정한 파라미터는 S는 7, B는 2, 클래스는 20인데, 이제 S는 이 그리드를 몇 개로 나눌 것인지고, 이제 B는 이 하나의 그리드가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의 개수입니다. 이제 클래스는 이제 강아지나 자동차, 자전거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20개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입력 이미지를 7 곱하기 7 그리드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그리드 셀은 이제 B가 이제 논문에서 설정한 게 두 개니까 두 개의 바운딩 박스와 콘피던스 스코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바운딩 박스가 나왔는데, 이 바운딩 박스는 어, 이 바운딩 박스의 중심 좌표인 X하고 Y, 그다음에 너비와 높이인 WH, 그다음 컨피던스 스코어 다섯 개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W랑 H는 이미지 인풋에 WH로 이제 노멀라이션 해가지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컨피던스 스코어는 수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수식은 예측된 바운딩 박스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 PR 오브 덱트랑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실제 정답, 바운딩 박스 간의 IOU를 곱한 값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제 PR이 1로 나와서 IOU로 산정이 되고, 만약에 없다면 그냥 0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IOU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측 박스와 실제 박스의 교집합을 이제 합집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측을 정말 잘했다면 좀 더
완벽하게 겹쳐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만약 예측을 많이 못했다. 그럼 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면서 클래스 확률을 동시에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확률은 이 클래스 확률은 물체가 바운딩 박스 내에 있을 때 이제 그리드 셀이 있는 오브젝트가 i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고 수식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제 첫 번째 인풋을 들어왔을 때 7 곱하기 7로 나누고 그다음에 각 그리드 셀마다 두 개의 바운드 박스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많은 바운드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와 동시에 클래스 확률도 같이 계산을 해서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이렇게 각 바운딩 박스마다 어떤 객체에 속하는지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NNS라는 이제 중복을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바운딩 박스가 구출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종합하게 되면 출력 텐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 7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30이 되는데 이 30은 첫 번째 바운딩 박스가 예측한 그 첫 번째 바운딩 박스가 가지고 있는 중심 좌표값인 x, y, 그다음에 너비와 높이, 그다음에 컨비던스 스코어 이렇게 5개의 값을 갖고 그다음 두 번째 박스에 또 두 개의 값, 그리고 각 클래스의 확률 20개를 해서 좀 7 곱하기 7 곱하기 30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네트워크 구조는 일단 2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초기 선물 레이어에서는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고 이제 FC 레이어에서는 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최종 출력 확률이랑 이제 바운드 박스의 좌표를 같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말한 7 곱하기 7 곱하기 30 총한 1,500개 의 숫자를 한 번에 전역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FC 레이어를 같이 수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1 곱하기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거는 패널 리덕션을 수행을 해서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 방식입니다. 일단 컴브 레이어 20개, 여기 파란색이 보이는 20개로 이제 이미지 넷의 1000클래스로 사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브 레이어 4개와 FC 레이어 2개를 추가해서 백제 3D 모델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된 레이어는 랜덤한 가중치로 표기화를 하고 해상도를 위해서 이제 인풋 사이즈를 224에서 448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마지막 레이어를 빼고 미키 밸류를 사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때 이거는 어, 음수여도 기울기를 넣어서 이제 그라디언트가 소실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손실 함수를 볼 건데 이게 좀 수식이 복잡해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로컬리데이션이랑 컨피던스랑 클래시피케이션 총 3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로컬리데이션 로스는 이제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예측한 바운딩 박스의 중심 좌표와 이제 실제 정답 좌표 차이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바운딩 박스의 크기 오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루트를 씌운 거는 바운딩 박스마다 이제 크기가 다르니까 크기에 따른 오차를 차별하기 위해서 루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난 컨피던스 로스는 바운딩 박스 안에 객체가 존재하는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만약에 객체가 있다면 IOU랑 컨피던스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되고 객체가 없다면 이때 이 람다를 통해 로스 비중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객체의 클래스를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람다가 크게 2개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람다에서는 5로 설정을 해서 바운딩 박스 좌표 예측에 대한 손실을 증가하고 근데 이 증가하는 이유가 로컬리제이션 로스는 다른 2개의 로스에 비해서 좀 바운디 박스를 설정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서 좀 더 손실을 크게 주기 위해서 람다라는 5를 값으로 이제 람다를 해서 좀 더 손실을 크게 주고 여기서 사용하는 람다는 0.5로 사용해서 객체가 없는 셀에 대해서 신뢰도 예측을 감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 앞에 있는 스칼라는 이제 I번째 그리드 셀의 J번째 바운디 박스의 객체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데 만약 여기에 객체가 있다면 1로 나오고 없다면 0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스칼라는 I번째 그리드 셀에 객체가 존재하는 여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가 있다면 1, 객체가 있다면 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말해보면 그리드 셀에 객체가 존재하는 경우의 오차와 프리텍스처 박스에 성정된 경우의 오차만 학습하도록 이제 손실 함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추론 과정인데 테스트 시에는 네트워크 평가를 이제 단 한 번에 네트워크 평가만 하고 7 곱하기 7 그리드에 두 개의 박스를 해서 총 98개의 박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추론할 때 클래스 스페시픽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사진으로 좀 더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바운지 박스에서 나온 컨피던스 스코어랑 클래스 확률을 곱해서 이 바운지 박스를 만들고 두 번째 바운지 박스에서 나온 컨피던스 스코어랑 클래스를 해서 이 바운지 박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총 98개가 나오게 되고 아까 봤듯이 98개면 되게 많은 바운딩 박스가 나오니까 여기서 NMS를 수행을 해서 객체에 대한 객체에 대해서 예측한 여러 바운딩 박스 중에 가장 예측력이 좋은 바운딩 박스를 남기도록 수행을 합니다. 이때 NMS는 클래스별로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C4가 강아지에 대한 클래스라면 요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가장 좋은 바운딩 박스 이 파란 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속도랑 MMP를 비교했는데, 이때 이 MMP가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고, FPS가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파스칼 VOC 데이터를 사용했고, 욜로의 경우에는 45 FPS와 63.4 MAP를 달성했다고 하고, 테스트 욜로의 경우에는 155의 이제 더 빠른 속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에러를 분석했습니다. 패스트 RC, 이 그래프를 보면 패스트 RCM보다 백그라운드 에러가 적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더 재밌는 게 패스트 RCM이랑 욜로랑 앙상블을 했을 때 이 그 MAP 성능이 3.2% 향상되는 결과를 또 도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사진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알트워크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테스트한 결과 여기서도 잘 객체가 탐지되어서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욜로는 객체 탐지를 리그레션 문제로 정의하고 기존의 객체보다 기존 모델보다는 훨씬 빠르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해서 실시간 객체 탐지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욜로의 한계점이 좀 있는데 욜로는 이제 작거나 인접한 객체 탐지의 성능이 낮다고 합니다. 각 그리드 셀은 비계의 바운딩 박스만 예측을 하고 하나의 클래스만 할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그리드 셀에 색대같이 좀 작은 물체가 여러 개 있으면 정확히 탐지하기 어렵고 또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롭거나 비정상적 종행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계점으로 작고 큰 바운딩 박스의 오류를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큰 바운딩 박스의 오차는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성능 영향에 큰 기여를 주지 않는데 이제 작은 바운딩 박스는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성능에 영향을 크게 줘서 이 두 개의 오차를 동일하게 준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